저희가 오늘 기가 막힌 걸 준비했습니다. 오늘 뭐죠? 밸런스 게임을 준비해봤습니다. 밸런스 게임. 이거 고르기 너무 힘들지만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난다케 박경서고요. 오늘은 말씀드렸듯이 밸런스 게임을 한다고 하네요. 심지어 소금이 없더라도 저는 좋은 칫솔을 선택할 것 같거든요. 닦는 게 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뭐를 묻히느냐보다도. 그래서 일단 생각해보면은 저희가 뭐 구석진데 뭔가 청소를 하려고 할 때 손가락으로 계속 해도 잘 안 나오는데 빗자루로 하면 쑥쑥 잘 나오잖아요. 결국 그거랑 똑같은 거라서 사실 저는 이제 당연히 칫솔을 선택할 것 같고, 소금은 부가적으로 보면은 마모제도 약간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그런 치태도 좀 어느 정도 잘 제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소금이 이 삼투압이 굉장히 이제 높아지게 하면서 어쩌면 균을 죽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그런 생각 좀 해보네요. 네, 그래서 저는 1번. 이거 진짜 궁금하다. 이건 고민의 여지도 없이 매일 술 마시기가 나을 것 같아요. 치과적인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둘 다 안 좋을 수 있지만, 담배는 사실 구강암을 일으킬 만한 요소가 많고 구강암은 진짜 예후가 너무너무 안 좋거든요. 근데 사실 술 같은 경우도 안 좋을 수 있지만 사실 적당한 술은 인생을 행복하게 한다, 뭐 이런 말 있지 않나요? 네, 매일 술 마시기로 하겠습니다. 왜 치과 치료 받고 의사 선생님들이 무조건 담배 피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제 사실 담배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담배보다도 사실 입안에 그 이제 빨 때 이제 나오는 그 네거티브 프레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그러니까 입안에 어떤 이제 압력이 변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를 해주려고 하는 건데, 특히나 이제 뭐 빨대나 아니면 담배처럼 빨 때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안쪽에 저희가 혈액 같은 게 거기 이제 뭐 발치를 했다거나 아니면 수술을 했다거나 할 때 거기에 혈액이 좀 잘 머물러져 있고, 그게 이제 뭔가 굳으면서 이제 새살이 돋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면 뭐 뼈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빨대로 빠는 순간 얘가 다 빨려 나와요. 그래서 안 나와요. 네, 그러면 이제 뭔가 발치를 했을 때 막 드라이 소켓이라고 엄청나게 아픈 게 뭐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잘 낫지도 않고, 또 사실 그렇게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또 낫기까지 또 더 오래 걸리니까 적어도 3일은 정말 피해 주시라고 하고, 사실 일주일이 제일 좋습니다. 네. 그럼 술은 어떻게 돼요? 술은 뭐 소독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농담이고, 사실은 술도 똑같이 약간 이리턴트로 사실 자극제로 이제 작용할 수는 있는데요. 담배랑 비교했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닌데, 사실 술을 저희가 이제 하지 말라고 권유드리는 거는, 술을 먹었을 때는 힐링이 잘 안 돼요. 다른 부분은 힐링이. 그러니까 정신적인 힐링. 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뭔가 상처가 나고 난 다음에 뭔가 힐링 과정에서 술은 사실 거기를 자꾸 이제 저지하는 역할을 좀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사실 좀 먹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굳이 발치하고 난 다음에 술 먹을래 아니면은 뭐 담배 필래, 만약에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술 먹는 게 사실 조금은 더 낫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근데 이거는 비용이 너무 다르지 않나? 그러면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 그냥 이제 보험 임플란트가 이제 2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 2개만 하는 것과 틀니 하는 거를 비교를 해본다면은 2개 가지고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전 틀니로 갈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임플란트가 전체 임플란트라고 해서, 뭐 저희가 뭐 미국에 있을 때는 뭐 all on 4, all on 6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했는데, 이제 그게 뭐 4개 임플란트 위에 이제 14개 치아가 올라간다던가, 아니면은 뭐 6개 치아 위에 14개 치아를 올려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 컨셉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런 임플란트로 만약에 우리가 본다면은 그거나 고민할 여지도 없이 임플란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플란트랑 틀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플란트, 그렇게 전체 임플란트로 갔을 때는 결국에 저희가 씹을 때 그 받는 힘이 임플란트로 전달이 되고, 임플란트는 뼈랑 완전히 붙어있는 고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장력이 꽤 강해질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살 위에 올리는 거거든요. 살이 아프기 직전까지만 저장력이 가능한데, 그게 7분의 1 정도라고 해요.
저희가 씹는 힘에. 그러니까 사실 저걸로는 거의 센 이제 조금 약간 질긴 것들은 사실 거의 씹을 수가 없다고 보셔도 되고, 틀니들은 사실 위쪽에 임시 치아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강한 플라스틱이거든요. 계속 사용하다 보면 정말 다 평평해지실 거예요. 그러면 사실 저작 효율이 또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과를 물잖아요. 그러면 틀니 뺄 때 아무리 잘 맞는 틀니도 이렇게 앞쪽을 툭 치는 순간 위쪽에 이제 실링이 깨지면서 결국에는 음압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틀니가. 근데 이제 갑자기 그러면 실링이 탁 깨지면서 딱 빠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앞니로 뭔가 베어 묻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당연히 그런 상황이 임플란트. 이거는 뭐 고민할 여지도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아침에 양치 안 하기고요. 뭐 입냄새 좀 풍기면 어때요? 근데 밤에 양치 안 하기는 사실은 자는 동안은 타액 분비율이 사실 제로예요. 만약에 타액 분비율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그러다 보면은 타액에서 나오는 제광화 성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면서 그때 완전 세균들이 엄청나게 번식을 하면서 산을 많이 만들어내면서 치아를 다 녹여요. 네, 밤에 자기 전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얼음 씹어 먹기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갑자기 또 재미없어지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사실 물을 얼려보면은 부피가 커지잖아요. 결국엔 뭐냐면은 그 사이사이에 이제 공간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육각 구조에서. 근데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우리가 압력을 가하는 순간 걔가 이제 물로 변해요. 그래서 사실 스케이트 우리가 탈 수 있는 이유도 보면은 그쪽에 압력을 가하면서 걔를 녹이면서 윤활제 역할을 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이제 얼음을 우리가 그냥 쓱 무는 순간 걔가 쓱 녹으면서 치아 자국이 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치아에 아주 막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 않아서 저는 얼음 씹어 먹기로 할 것 같고, 당도 높은 과일을 2시간 입에 물른다라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당이 문제예요. 당이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걔네가 세균이 이제 그걸 대사산물이다 보니까 이거를 먹고 산을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추가적으로 과일들은 대부분 약간 신맛이 나거든요. 걔네가 지금 또 치아를 녹일 거예요. 부식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너무 침습적인 거라서 저는 얼음 씹어 먹기로 하겠습니다. 평생 이제 임플란트도 못하고 계속 무치악 상태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머리카락 없이 살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치아 없는데 틀니까지는 해줘, 그때도 저는 머리카락 없이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틀니는 사실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아무리 잘 만들더라도 환자분들한테 얘기할 때 이게 새살에 그러니까 지금 사류에다가 뭔가 이제 압력을 가했을 때 굳은 살이 이제 나는 것처럼 그때까지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진짜 많이 아프거든요. 치아 없이 하는 것보다는 머리카락 없이 살고, 그거는 뭐 가발하면 돼. 모자 쓰고 다니면 되지. 근데 그래도 머리는 저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입 꽉 물고 자기, 그리고 입 벌리고 자기. 근데 이것도 사실 저는 되게 확실한 것 같아요. 사실 둘 다 안 좋은 거긴 한데 저는 입 벌리고 자기를 택할 것 같고, 왜냐면 입 꽉 물고 잔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두 가지 안 좋은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뿌리 쪽에 잡고 있는 뼈랑 이제 뿌리를 연결하고 있는 인대가 있는데 거기에 무리가 가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이 악물고 자시는 분들은 뭔가를 씹었는데 좀 아픈데 이런 느낌이 드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치주 인대가 일시적으로 좀 민감해져서 그런 거고,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꽉 물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치아가 파편처럼 조금씩 누적되다 보면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저는 일단 그거를 피하고 싶고, 또 꽉 물었을 때 턱 근육이 계속 커질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미용적으로 사실 별로 보기가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입 벌리고 자는 거는 사실 뭐 구호흡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뭐 구내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입을 더 마르게 해서 또 불편감을 야기하고, 또 치아는 또 이제 뭔가 제광화나 이런 것들이 또 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니까 안 좋기는 하지만, 둘 중에 고르라고 하면은 입 벌리고 자는 게 낫다고 보네요. 네. 사실 잇몸 밖으로 그리고 뼈 밖으로 그 사랑니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잘 가려져 있으면은 사실 전혀 문제 없어요. 그래서 만약 그런 경우면 사실 고민의 여지도 없이 평생 사랑니 안 뽑기를 할 것 같은데,
저는 평생 스케일링 안 하기를 어쩌면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야 스케일링 안 하면 치석 쌓이고 그런데 어떡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는 저는 전동 칫솔을 조금 썼을 때는 확실히 이제 뭐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확실히 이 치석이 쌓이는 속도를 좀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버티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마스크 못 껴요. 진짜? 이거 혹시 마스크 있다라고 하고 하려고 했는데 겨드랑이 냄새를 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을 할 때 환자분 앞에서 이제 저는 좀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지금 지 치아도 사실 잘 관리를 못하는 약간 이런 인식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겨드랑이 냄새만 잘 커버하면 문제 없지 않을까? 오늘 질문 중에서 네. 제일 곤란했던 사실 질문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아서 좀 헷갈리는데 근데 사실 마지막 질문 좀 되게 곤란하긴 했었어요. 사실 되게 고르기가 어려웠던 것 같고 생각보다 근데 제가 뭐 선택을 할 때 되게 한쪽으로 좀 분명하게 저는 좀 되게 쏠려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더 어려운 걸로 부탁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치아 얘기를 녹일 수 있다라는 게 대단하게 생각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난다케 박경서였고요. 뭐 정말 뭐 이것저것 이제 밸런스 게임을 해봤는데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재밌으면서 항상 이런 거를 할 때 결국에는 뭔가 내가 간과하고 있던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치과 컨텐츠 관련해서 또 돌아올 것 같고요. 뭔가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이나 아니면 저희한테 뭐 메일로 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재밌게 풀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